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특히 10명 가운데 4명은 집단 감염이 아니라 일상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가족이나 바로 옆 사람, 이제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역학조사에는 특전사도 투입됐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등 2명이 어제 확진됐습니다. 지난 7일 퇴원하고 고향인 전남 목포로 내려간 지 사흘 만입니다. 입원해 있던 8층 병동은 폐쇄됐습니다. 다른 환자 3명과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의료진 중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환자의 보호자가 시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난 2일 입원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 내 주요 5개 병원 모두 환자는 의무검사 대상입니다. 전문 간병인은 대상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간병을 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방역의 빈틈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 해외 유입 등을 뺀 나머지 확진자 가운데 67%는 가족에게 전염됐습니다. 이미 내 바로 앞에 가까이 와 있고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거의 지금 물바다가 돼서 그 물에 빠져서 헉헉대는 지경 아니에요. 정부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불씨가 꺼진 줄 알고 소방차 철수했는데 지금 온산에 불이 붙어서 지금은 이제 소방차 불러서 불 끄고 물량동이를 주민들이 들어서 꺼도 안 꺼지는 대형 산불이 됐어요. 역학조사도 이미 한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마치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 상황이 됐고요. 정부도 이대로라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려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대구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눠 먹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30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와 다음 주에 모든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윤지열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의 문을 다시 열며 강조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마스크 쓰고 뚝 떨어져 앉으라고 했습니다. 또 소모임을 가지거나 함께 음식을 먹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이걸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확진자가 30명 쏟아졌습니다. 어제 확진된 20대 신도는 지난 1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30명가량이 모여 찬양 연습을 하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예배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한 30여 분간 행사를 한 걸로 집단 감염 주 원인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교인 270명 모두 검사 중입니다. 확진 신도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가 2명 있어서 해당 어린이집 원생과 직원도 검사했습니다. 울산에선 오늘 하루에만 초중고등학생 20명이 확진됐습니다. 한 중학교는 8일부터 오늘까지 관련 확진자가 21명에 이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일주일 동안 특수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지금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붙잡을 수 없는 사태에 강원도도 비상입니다. 춘천의 한 학원에서 학생 5명이 확진되는 등 어제와 오늘 강원에서만 학생과 교직원 12명이 감염됐습니다. 도내 21곳의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강릉에서는 기타 수업과 관련한 확진자가 11명이 추가되자 오늘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별진료소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선별진료소에 윤재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이제 1시간쯤 뒤면 종료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낮보다 조금 사람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40-50분씩 기다리기도 했고요. 줄도 더 길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만 14,00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 뒤에 검사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임시 선별진료소 150곳도 만들어지면서 검사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 경기도에 살던 환자 6명이 목포 의료원까지 갔습니다. 병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4-5시간이나 구급차를 타야 했습니다. 대전이나 충북, 충남처럼 조금 더 가까운 곳은 병상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모두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자 중에 원거리 이동이 좀 가능한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증상 때문에 병원이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질병 병력 같은 것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인원을 줄였고. 네, 하지만 아예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그래서 홈케어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의료진 11명이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진 1명이 대기 환자를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려야 하고요. 환자가 늘면서 세밀하게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할 겁니다. 관계자들은 마지막 저지선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응도 있겠지만 일단은 병상을 늘리는 게 급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병상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131개입니다. 정부는 이걸 다음 주 주말까지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병상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1000여 개를 더 늘린다는 건데요. 의사협회는 오늘 코로나19 전용 병원을 만들어서 중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더 빨리 찾기 위해서 기존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결과가 금방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15분 안에 결과가 나오고 그만큼 검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인지 최종혁 기자가 직접 받아봤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유일한 항원을 활용한 코로나 진단 시약입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검사처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시약에 넣고 잘 흔들어줍니다. 진단 도구에 붓습니다. 빠르면 15분 뒤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T라인에 이제 색상이 똑같이 C라인처럼 나오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양성, 안 나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판독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음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전자를 여러 번 증폭시키는 방법이 아니어서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일반 병원에서 받으면 8,000원을 내야 합니다. 16,0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 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은 3가지입니다. 코 속 검체와 침으로 하는 유전자 증폭 방식,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코 속 검체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방식이 제일 높고 신속 항원 검사가 가장 낮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